안녕하세요. 소소한 주식의 소주입니다.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하긴 했는데 조금 죄스러운 마음에 약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또 해볼게요. 앞으로는 포기하지 않고 쭉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좀 해보는 게 끝까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저도 자영업자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너무 많아서 이제 이걸 다 병행하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은 오늘 첫 번째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종목들을 한번 뽑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카카오나 이제 네이버, NC소프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고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자, 카카오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분봉을 보시면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이렇게 분봉을 보시면 카카오는 사실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위에 파란색 선으로 진하게 가는 이 라인이 깨졌기 때문에 21선이거든요. 그래서 깨졌기 때문에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지지선 없이 그냥 이렇게 깨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방법이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한 12만원 초반 아니면 10만원까지도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상대적으로 또 네이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조금 사실 나은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면 반등이라는 게 조금 나와서 카카오는 그래도 조금 버틸려고, 아니 네이버는 조금 버틸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카카오는 그냥 바로 꼬라박았죠. 꼬라박아서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 회복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가면 카카오는 사실 타격이 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놨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시장보다는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네이버보다는 상황이 훨씬 안 좋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지금 들어가시는 건 안 좋지만 그래도 줍줍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주워 담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한 매수 가격에 몰빵을 때리시면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한 주씩 이렇게 모으시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가 망하는 일은 없겠지만 좀 하락세가 불가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해외 시장이 따로 없고 소위 카카오톡을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 자체에서 이제 그리고 국내 시장 위주로 이제 소위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독점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를 딱 걸어버리면 다 기본적으로 타격이 카카오 좀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카카오는 더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지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규제 내용과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바로 회복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제 눈에는. 네. 그다음 네이버는 카카오에 비해 하락세가 보이기는 하나 그래도 반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면으로 카카오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 보시죠. NC소프트는 이렇게 떨어지면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막 급락을 맞고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신 이 구도면 사실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특별한 무언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미 NC소프트는 신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사행성 약간 도박 같은 게임을 자꾸 출시해내고 있고 지금 NC소프트 회사에서도 딱히 뭐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지도 않고 신작도 별로고 리니지 W가 나올 텐데 리니지 W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있는 오딘이나 로스트아크가 어느 정도 시장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리니지에 대한 매출 타격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소이죠. 불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얘는 한 55만원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신뢰를 잃고 이제는 이런 게임 안 해 라는 이런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55만원? 55만원도 충분히 깨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단편적으로 신작이 나왔는데 별로다 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50만원까지도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C소프트는 줍줍은 비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줍줍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르고요. 이제 제가 뭐 추천주를 해드리는 것보다 상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측을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셀트리온은 사실 지금 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코로나 상황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기보다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또 셀트리온의 사장이 회장님께서 그리고 아니면 이네 경영진께서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락을 갈 때마다 한 번씩 약간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씩 터트려서 주가를 움직이는 행위를 좀 많이 합니다. 상황적으로. 그래서 계속 마냥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게 주가를 그러니까 움직일 만한 뭔가 이슈를 하나씩 준비하지 않고 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약은 안 나오면, 그런 소식이 안 나오면 계속 흘러내릴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쭉쭉쭉쭉 흘러내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제가 반드시 나와야 이 주가는 회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찌라시라도 제가 봤을 땐 터트릴 확률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약이 없으면 방법이 없다. 네. 자, 그리고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볼게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살짝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네, 같은 반도체인데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우려 상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락세가 과도하지 않느냐. 뭐 거의 하이닉스는 15만원 찍고 10만원대까지 내려왔고, 그 다음에 10만원 98,900원을 지지하고 지금 어떻게든 다시 태세를 전환하려고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둘이 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21선에서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는 거와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여기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등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왕 지사 살 거라면 저는 하이닉스 사겠습니다. 이유는 삼성전자는 뭐 아시겠지만 무게가 굉장히 무겁죠. 그리고 보통 삼성전자를 투자하시는 분은 한 타겟점을 짓고 몰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그거보다는 떨어질 때마다 줍줍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줍줍이 뭐냐면 주워 담는 거죠. 네. 뭐 좀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주워 담는 게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이 높은 이유가 폭이 별로 안 됩니다. 뭐 끽해봐야 83,000원, 76,000원. 뭐 수익을 창출하기가 굉장히 이익이 별로 많이 안 납니다. 그냥 적금 느낌? 적금 느낌? 네. 근데 하이닉스는 폭이 굉장히 크죠. 네. 투자할 만한 하다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1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거의 50%가 빠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좀 하실 거면 저는 하이닉스에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과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를 보실 건데, 에코프로는 제가 뭐 약간 뭐 추천해주는 여러 가지 뭐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에코프로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망한 것 같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차트 이쪽 부분에서 약간 하락세를 맞았지만 역시나 21선을 다시 뚫고 안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도달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리포트 같은 거를 이렇게 찾아보긴 했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여기 에코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줄지도 않고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이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에코프로는 유망한 주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1선에서 10만원이 넘기 전에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요. 근데 저는 돈이 있다면 에코프로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또 하나를 또 추천해드리면 솔루션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리포트를 딱 여기서 보았는데 차트만 보면 신뢰가 없으니까 딱 요를 보시면 오랜만에 방송하기 힘드네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21선이 중요한 이유는 하락 추세로 갈 거냐 아니면 상승 추세로 갈 거냐라는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21선에서 위에 놀고 있는 이제 주들은 보통 상승 추세로 해서 올라갑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21선이 깨지면 하락 추세로 가죠. 그래서 보통 투자를 안 하는데 여기서 다시 21선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 그리고 지금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매출액도 분기별로 굉장히 꾸준히 오르고 있고 2023년에도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가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밑에서 지금 미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 두시면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주식은 어차피 하루 하고 끝내실 거 아니면 단타보다는 줍줍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조금씩 주워 담는 거죠. 주워 담아서 한 번에 빵 터질 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제가 그래서 좀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게 NKMX 같은 경우도 지금 미쳤죠. 그죠? 미쳤지만 제가 이걸 줍줍을 했었습니다. 네, 언제부터 줍줍을 했었냐? 보시죠. 이렇게 올랐는데 저는 2만원부터 18,000원, 16,000원, 14,000원 계속 줍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만원 갔죠? 이거는 사실 제가 볼 땐 더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줍줍 방식으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거는 뭐였을까요? 노바텍 이제 줍줍 할까? 이렇게 물어봤죠, 제가. 그러면 이제 노바텍을 딱 보시면 하락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버벅거리네 오늘. 하락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유가 큽니다. 중국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할 때 히토류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히토류가 90% 이상 있거든요. 지금 이제 노바텍은 자석 같은 걸로 이제 희귀한 이제 광물 같은 건데 이걸로 이제 장난을 치고 압박을 하니까 이제 노바텍 같은 주는 죽어 나가는 겁니다. 사실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 유망한 회사이지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할 때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좀 영향을 받는 거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다음에 호주가 이제 히토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어제 기사인가요? 한국하고 호주하고 광물 파트너십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바텍은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차에 전자파 장애를 줄이는데 이제 차폐 자석으로 이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실적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려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뿐만 아니라 지금 핸드폰에도 사실 태블릿 PC에도 사용되고 있는 자석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여러 방면으로 사용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이 줍줍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얘는 시장에서 관심이 완전 배제됐습니다. 이게 시장에서 네가 배제된지 어떻게 아냐라고 물어보시면 지금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네, 거래량이 지금 몇 주 나오죠? 4만 주? 네. 거래량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아예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시장에서는. 근데 이런 거를 미리 줍줍하고 계시면 나중에 수익이 커지지 않겠는가, 적금 들듯이. 회사는 망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좋은 주라서 한때 굉장한 이제 파동을 보이면서 네, 무상증자까지 보여줬던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요 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제가 할 얘기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궁금하신 종목이나 보유 가격을 대충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지금 밖에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다 찾아서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원래 제가 남의 건 굉장히 잘하거든요. 제 거는 잘 못해도 남의 건 잘 챙기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네, 구독, 좋아요는 항상 필수입니다. 제가 그 맛에 살고 그것으로 힘을 얻기 때문이죠. 네, 오랜만에 또 방송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